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은 4학년 1학기 5단원 막대 그래프 네 번째 시간으로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트로피가 KBS를 방문해 야외 특설 세트에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트로피가 오늘 우리나라에 도착한 피파 월드컵 트로피 진품입니다. 이영표 해설위원, 실제로 이 트로피를 본 소감 어떻습니까? 실제로 월드컵 트로피를 옆에서 보니까 가슴이 떨리는데요. 이 트로피는 각국의 수장 그리고 또 월드컵을 우승한 선수 외에는 만질 수 없다고 하니까요. 옆에 두고 월드컵을 만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정말 곁에 두고도 가질 수 없는 님과 같은 월드컵 트로피인데요. 그런데 이 트로피는요, 실제로 금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실제 순금은 아니고요. 18K로 만들어졌고 무게는 한 6kg 정도 나가고요. 실제 가격은 2억 1,500만 원 정도 하지만 그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또 특별한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고요? 처음 이 컵을 쓰기 시작한 74년부터 우승팀의 이름을 컵의 밑바닥에 새겨넣기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독일이라는 이름, 도이칠랜드라는 이름이 새겨졌고 마지막으로 스페인이라는 이름이 컵 아래 새겨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트로피는요, 지금까지 지난 대회 우승국이었던 스페인이 보관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처음에는 우승팀이 컵을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줄리메 컵을 도난당한 이후부터는 우승팀이 세레모니만 하고 다시 또 컵을 FIFA에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네, 피파가 이렇게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월드컵 트로피는 월드컵의 역사 속에서 적지 않은 시련과 순환을 겪기도 했는데요. 김기범 기자가 피파컵의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월드컵 트로피의 역사는 최초의 월드컵 대회인 193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월드컵의 창시자 줄리메의 이름을 따 줄리메컵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나치 독일을 피해 이탈리아 체육회장의 구두상자 속에 보관되기도 했습니다. 워낙 귀하다 보니 트로피를 둘러싼 도난 사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966년 잉글랜드 대회를 앞두고 런던 시내에서 전시를 하다 분실됐는데 당시 도난당한 트로피를 템즈 강변을 지나가던 애완견이 찾아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통산 3회 우승국의 영구 소장되는 원칙에 따라 줄리메 컵은 1970년 브라질에 차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브라질 축구협회에 보관된 이 트로피는 1983년 또다시 분실됐는데 당시 브라질 빈민가의 4인조 강도가 트로피를 녹여 금으로 팔아치웠다는 소문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Eu faria para que devolvesse a taça não pelo valor monetário, pelo valor estimativo.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피파컵은 1974년 서독 월드컵 때부터 등장했는데 줄리메 컵의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 약 3억 원의 분실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4년 전 남아공에서 무적함대 스페인의 품에 안겼던 피파컵. 2달 앞으로 다가온 브라질 월드컵에서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만들었었던 월드컵 트로피입니다. 복도에 게시를 해두고 다른 반 친구들도 모두가 함께 투표를 해준 것 같네요. 자, 이걸 가지고 막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 우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숫자를 세어야 되겠죠. 숫자를 세워서 간단한 표로 먼저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에 선생님이 개수는 세어려 봤고요. 지금 이쪽부터 A, B, C, D, E, F 컵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개수를 세어렸더니 A컵은 48표, B컵은 5표, C컵은 38표, D컵은 9표, E컵은 14표, E컵은 3표를 받았습니다. 자,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막대 그래프 제목은 무엇으로 하면 될까요? 자, 여기 2022년 월드컵 트로피 추천 학생 수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한번 그려볼까요? 자, 먼저 무엇을 하면 될까요? 막대 그래프 가로와 세로축을 이렇게 먼저 그려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가로로 그릴지 세로로 그릴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세로 막대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로 축에 있는 이 눈금을 표시를 해야 되겠죠. 자, 맨 처음에는 0일 겁니다. 그러면 끝에는 무엇을 보고 정할까요? 표에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수가 나타나도록 수치를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50 정도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세로 묶음 한 칸의 크기를 얼마 정도로 하면 적당할까요? 10으로 한다면 10, 20, 30, 40, 50 정도로 해서 여기에 다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한 칸을 1로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48이 표시되기 위해서는 엄청 커져야 되겠죠. 그러면 세로 묶음 한 칸의 크기는 이것처럼 10이나 또는 5 정도로 한다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5명 또는 10명 정도로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았나요? 선생님 그린 것과 한번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은 세로 묶음 한 칸을 5로 잡고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그린 것과 자,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자,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 넣을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설명을 써두는 게 필요합니다. 세로에는 이 50이 그냥 보면 50개인지 50명인지 50cm인지 50m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무엇인지 표에 있는 이 명을 이쪽에 써두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로축과 세로축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여기에 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써둘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막대를 가로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로 나타낼 때도 역시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로축, 세로축을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막대가 가로로 나타내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니까 눈금이 어디에 표시가 되어야 될까요? 가로에 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로 표시가 되어지고요. 역시 끝에 있는 눈금은 무엇이 표시가 되어져야 될까요? 여기 있는 가장 큰 수가 여기에 들어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역시 50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 눈금 한 칸을 10으로 해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10, 20, 30, 40, 50으로 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트로피에 종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잘 그려보았나요? 선생님이 그린 것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눈금 한 칸을 얼마로 했을까요? 자, 이 눈금 한 칸을 10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빠진 게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가로가 무엇인지 세로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로가 학생 수, 즉 학생 수를 나타내는 단위인 명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로가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로가 이번에는 트로피의 종류가 될 것 같습니다. 추가를 한다면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세로막대, 가로막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그럼 같은 점은 무엇일까요? 자, 같은 점은 역시 이 세로 그리고 가로막대가 그린 내용이 같은 것입니다. 트로피, 추천, 수를 나타낸 점이 같은 거고요. 그리고 무엇이 같을까요? 이 수치들이 결국 같겠죠. 자, 각각의 추천한 학생 수가 같을 겁니다. 자, 다른 점을 이야기한다면 무엇이 될까요? 다른 점은 눈금의 크기가 지금 여기서는 다릅니다. 하나는 5고요. 하나는 10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다른 점은 역시 막대의 방향이 다르죠. 하나는 세로, 하나는 가로로 나타내었다는 점이 다를 것 같습니다. 자,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언가를 우리가 조사를 했다면 그것을 막대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간단히 표로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즉, 그 수치를 찾는다는 거죠. 자, 표로 정리를 한 다음 무엇을 나타낼지 자, 어떻게 정하나요? 먼저 가로와 세로축을 그린 다음에 어디로 표현할지 정하는 거죠. 자, 가로와 세로에 무엇을 나타낼지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눈금 한 칸이죠. 한 칸의 눈금을 얼마나 할지 정합니다. 다음, 자, 그 눈금이 표현해야 되는 것은 어디까지일까요? 그 수 중 가장 큰 수를 나타낼 수 있도록 눈금을 표시합니다. 다음, 조사한 수에 맞도록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막대를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막대 그래프에 알맞은 제목을 붙입니다. 자,
사실 제목은 처음에 붙여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두 막대 그래프를 그린 다음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제목을 붙이는 게 좋을 것 같네요.